이스라엘 전쟁? 불장을 막을 수 있는 악재가 되지 못합니다. 불장을 막을 수 있는 악재는 단 하나, 하지만 동시에 불장으로 길을 열어줄 열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오늘은 예상했던 대로 어제보다는 조금 빠지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도대체 언제 상승 포텐이 터질까요? 2월부터 비트코인이 급등했을 때 진입해서 찐 불장이라고 낚시했던 유튜버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들에 물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점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저 불장만 외치는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불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억지로 내용 만들지 않고 짧고 간략하게 할 말만 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스라엘이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폭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레바논에서는 최소 492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란까지 합세해 본격적인 전면전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죠.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오늘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4월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 퇴진 시위를 할 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었죠. 이때 비트코인은 10%가량 빠졌고 알트코인들은 20에서 30% 하락하는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이때 많은 분들이 물렸었죠. 저 역시 물렸었고요. 하지만 이때에 비해 비트코인은 너무 크게 내리지 않았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일이라 악재의 힘이 많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저는 매수세가 강하고 투자자들의 홀딩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로는 금리 인하라는 강한 호재에 이어 어제 해리스가 가상자산과 AI의 발전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어제 업비트, 빗썸 상승장을 이끌었던 코인들은 대다수가 AI 코인들이었습니다. 해리스의 한마디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악재가 지금 좋은 장 분위기에 나오는 호재를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시장은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8월 실업률 발표되고 경기 침체 이슈 이후 경제지표 발표 때마다 가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었죠. 그때는 공포감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분위기에 따라 악재도 묻힐 수 있고 호재도 묻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좋은 장 분위기를 덮을 만큼 공포에 떨게 할 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 악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우리를 불장에 데려다줄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 키포인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키포인트는 여전히 경제지표 발표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시장은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를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크게 내렸다는 건 경기가 좋지 않아서라는 건데 파월은 연설에서 우리 경제 괜찮다, 물가 잡았고 고용도 괜찮은데 고용에 조금 더 집중하자 이런 스탠스로 발언을 해주어서 일단은 그 걱정을 잡아두고 그 덕분에 자산시장의 가격이 순조롭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파월의 이 발언을 뒷받침하려면 경제지표 발표가 너무 중요하겠죠. 먼저 이번 주 중요한 발표로는 목요일에 발표되는 GDP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면 분명히 조금은 하락할 겁니다. 그럼 좋게 나오면 상승하냐? 크게 상승하는 쪽보다는 분위기 유지, 약간의 상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음 주 10월 1일부터 콤보로 계속해서 발표되는 고용지표 발표죠.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1일, 2일 발표에서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일, 2일 구인이직서와 비농업 고용 발표가 좋게 나오면 3일, 4일은 안 봐도 될 만큼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유감이지만 한 번 더 가격 하락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 떨어졌다가 금방 다시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다음 금리 인하 11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50%가 넘는 확률로 나와 있습니다. 50bp 금리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12월 FOMC에서 연달아 내릴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50bp에서 75bp 금리 인하를 더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올해 100bp 인하는 확정인 겁니다. 연준은 이후로 쭉 금리를 내릴 계획이고 3%대 금리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이런 연준의 움직임에 영래포 잔고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래포란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들의 은행입니다. 기관들이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곳이죠. 기관들이 돈을 뺀다는 건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적은 이자로 수익을 얻을 바에 단기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빼는 거죠. 앞으로 최소 50bp 인하가 확정된 가운데 기관들은 돈을 더 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돈은 모두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지겹게 들으셨을 재무부에서 TGA 잔고까지 풀립니다. 이 두 잔고의 합은 하나로 약 500조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너무나도 큰 돈인 거죠. 이 돈을 10월부터 풀 것입니다. 무조건이요. 파월이 이번 FOMC에서 양적 완화 당분간은 없다라고 얘기한 게 제가 추측을 해봤을 때는 연준에서 금리를 크게 내릴 거라고 하면 당연히 기관들은 RRP 잔고에서 돈을 빼고 시장에 돈을 풀 건데 이 부분을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TGA 잔고는 당연히 대선 전이기에 무조건 푸는 게 당연하고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10월 1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바로 불장 초입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고용 지표들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하락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혹여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도 일시적 하락 후 TGA 잔고, RRP 잔고를 풀며 시장의 상승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1번 시나리오죠. 1번으로 가도 TGA 잔고와 RRP 잔고는 무조건 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스트는 1번입니다. 근데 혹여 2번이 나오더라도 말씀드렸듯 결국에는 시장에 돈을 풀면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3월 정도 물리신 분들은 지금 저점에서 파는 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 봤자 얼마나 내려갈지를 골똘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을 했더라면 더 빨리 하고 최근 저점에 들어가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빠른 손절을 할 거 아니면 지그시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 같이 조금만 더 버팁시다. 이제 간단하게 온체인 데이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선물 청산 맵을 보시면 바로 밑 62K 부근에 롱 포지션 청산 물량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번 전쟁 소식에 신규 숏 포지션들이 64K 위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62K 부근 롱 포지션 물량들을 청산시키고 숏 포지션 물량을 청산시키러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는 데이터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변동성 지표를 보시면 최근 6개월간 변동성이 32.9%로 역대 5번째로 제일 작은 변동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변동성이 적다는 건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오랜 기간 응축될수록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16년, 17년 적은 변동성을 오래 유지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낸 것처럼 지금도 적은 변동성을 오래 유지했기 때문에 스프링처럼 더 크게 튀어오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미결제 약정 증가 지표를 보시면 불장 초입에 이 선을 많이 넘기는데 미결제 약정이 최근 이 선을 돌파했습니다. 즉 앞으로 불장이 찾아올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것이고 불장이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죠. 그리고 채굴 수익 평균값을 나타내는 퓨엘 멀티플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초록 구간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초록 구간으로 내려왔다는 건 추세 반전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평균값이 초록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 추세 반전을 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최근 나오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강한 상승장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온체인 데이터들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 특성상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나고 보면 지금 가격이 엄청난 바닥권이었던 걸 실감할 수 있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파이팅 하면서 같이 버텨봅시다. 오늘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제 올린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에는 편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